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관련된 강의를 저희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인 관계로 조금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미숙한 부분이 있어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2020년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으로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 과정의 이해와 건전한 건축문화 교육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전체 7개 강의가 시리즈로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강의가 전체 오리엔테이션이자 또 첫 번째 주제에 해당되는 대지 주변 환경의 건축적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신규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장비를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관계로 준비한 대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이런 범위로 들어가서 쓰고 전체 내용. 저희 전체 큰 주제는 좋은 건축주 되기라는 그런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 시민들께 어떤 내용을 제공하는 게 가장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여러 준비를 하는 과정에 건축을 건축 문화 측면에서 조금 포괄적으로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문화 측면에서 저희가 하는 내용에 있어서 건축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좋은 건축주 되기라는 취지로 어떻게 집을 짓고 또 관련되는 설계, 시공, 많은 관계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 모든 과정을 건축 문화라는 큰 틀로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전체 목차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하면 좋을까. 그리고 사실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 내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런 내용의 강의나 서로 홍보 자료들, 또 책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저희가 서울시의 어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제공해 드리고자 할 때는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인가, 내부적으로 저희 연구진끼리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수업에 전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큰 틀로서 대지, 즉 집을 지을 땅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건축적인 이해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의 내용을 제가 첫 번째 내용으로 전해드리는 게 어떨까, 그런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지 주변 환경의 건축적 이해, 그 밑에 세부 제목으로는 환경에 따른 건축계획 접근 방법, 대지 및 주변 환경 검토, 대지 및 건축계획 분석 및 평가라는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 강의의 취지 자체가 일반인들, 또 서울 시민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집을 짓기 위한 설계 및 시공 과정 전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취지로 전해드리기 때문에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냥 가볍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내용을 찾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아마 이 강의 전후에 저희 주관하는 측에 연락처라든가 그런 정보가 제공될 테니까 그쪽으로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챕터 2, 두 번째 내용으로는 IT 하고 3D 콘텐츠 활용 사례로 현재 외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많은 기술의 변화 또 그런 데에서 제공되는 내용으로서 제가 준비해 드리는 대지 주변 환경에 대한 내용을 같이 전달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목차, 이번 그 첫 강의에 해당되는 내용의 목차를 우선 설명드렸습니다. 네, 조금 더 큰 틀로 다시 좀 저희 전체 취지를 한번 보신다면 아마 수강하신 분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어쨌거나 접하셨고 신청을 하셨고 그래서 건축 문화 또는 집을 짓고자 하는데 어디 공공의 정보가 제공되는가 그런 내용을 찾으시는 가운데 아마 여기까지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서울시 측하고 함께 준비했던 교육의 목적을 먼저 한번 설명드리는 것도 저희 전체 7개 강좌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저희 취지와 좀 소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저희 사업 제안서상에 있었던 교육의 목적을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안전한 서울, 인권도시 서울은 서울시 측의 슬로건이었고요. 저희가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은 건축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좀 이바지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문화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건축주가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런 전체의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중심의 건축물 생산 과정 및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소통 방법을 고민하고자 한다. 생산 과정, 이해관계, 소통 방법 그런 점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생산 과정이란 집을 짓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어떻게 의뢰를 시작을 하고 대지를 구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전부 다가 생산 과정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해관계란 각각의 관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생각을 어떻게 저희가 종합적으로 소통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통 방법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나누어서 같은 목적으로 나아가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교육 목적은 시민과 시공사 간의 건축, 시공 전반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건전한 건축 문화를 정립한다. 시공의 전반적인 교육 과정을 소개한다. 굉장히 개략적인 내용으로서 건축의 전반적인 흐름을 소개해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시공 과정이 사실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짧은 강의를 통해서 시공 과정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다기보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서 건축 문화, 즉 건축이라는 게 어떻게 오고 가고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되는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는 설계 및 시공의 기초 소양과 전문 지식을 보급해서 건축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목적에 따라 뭐 여러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기초 소양으로서의 건축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서울시 내에만 해도 리모델링해서 예전 집들을 수리하는 많은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축을 하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동네에서 소규모 건축물들이 모아서 되는 사례가 있고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 문화들이 각각의 다양하게 활성화되는 방향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축주 되기를 위한 지속적이고 건강한 건축 문화 교육을 만들고자 한다라는 저희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건축주에 대한 거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속적인 건강한 건축 문화란
모두가 신뢰할 수 있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고 각각의 이익이 적정히 보장되는 어느 한쪽에서 좀 너무 모순이 생기거나 폭리를 취하거나 또는 부실이 생기거나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각각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강한 건축 문화, 결국 시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잘 지낼 수 있어야 되고 거기 관련되는 전문가들은 좋은 환경을 잘 만들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의 건축문화 교육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목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교육과정을 준비하는데 줄여서 7개 프로그램 또 각각의 내용에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적절할까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이런 내용으로 모이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7개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만 글자가 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공받으신 전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에 이러한 7개 내용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오늘이 대지 주변 환경 건축적인 이해 부분이고 법령 관련된 부분, 건축 계획에 관련된 부분, 도면의 이해와 소통,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등장하겠습니다. 또 시공 계약에 대한 부분, 시공 공정에 대한 부분, 시공 공정의 체크리스트에 관련된 부분으로 각각의 조각 그림들을 다 모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건축 문화, 또 이해관계자, 건축의 흐름에 대한 내용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네, 1강 이번 첫 시간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내용은 좀 이렇게 큰 화두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1강의 취지와 목적을 먼저 정리해 보고 그 다음 단계에서 앞에 설명드린 목차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건축주 되기란 무엇인가? 저희가 제목으로 또 이 전체 과정에 슬로건처럼 걸었습니다만 좋은 건축주 되기란 무엇인가는 저희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그 의미는 집을 짓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폭넓게 가져야겠다. 누구나 집은 자주 짓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연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건축 과정 또는 좋은 집 짓는 과정, 바람직한 과정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흔히 시중에서 하는 얘기로 집을 한 번 지으면 10년 늙는다라는 그런 아쉬운, 안타까운 얘기가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 짓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추구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집을 짓고자 하는가, 어떻게라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등장인물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집을 짓는데 누가 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벽돌을 잘 쌓아야 될까요? 도배도 잘 해야겠죠. 또 화장실에 물이 새면 안 되겠죠.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새로 집을 짓는다 또는 확장을 한다, 뭔가 있는 집을 고쳐서 새로 한다 그랬을 때 어떤 등장인물을 기대하십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넓히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는 누구나 집을 지을 때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집을 짓고자 합니다. 좀 더 크게 또는 좀 더 좋게, 그리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가면 갈수록 건축주나 관계자들 역시 모두가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많이 이해하고 많이 볼수록 더 좋은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 비용, 소요되는 비용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을 뿐더러 부수적인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 짓고 나서는 여기에서 어떻게 수익을 올릴까 관점에서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정작 건축 전공인 대학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사실 덜 다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다른 전공인 부동산 전공 영역에서는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지만 또 집 짓는 과정에 대해서는 덜 배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서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누구와 상의할 것인가. 주변 환경이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 설계하는 이, 짓는 이, 집 짓는 이 그런 부분이 주변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물리적인 주변 환경으로서 뒷산이 있거나 뭐 앞에 넓은 도로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건축을 시작하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누구와 상의할 것인가라는 한번 주제를 가지고 함께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땅이 있어야 집을 짓겠죠. 그래서 대지를 구입하는 것, 설계하는 것, 짓는 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이번 1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런 의문이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뭔가 답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그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취지하고 한번 맞춰보시면 이 강의를 이런 취지로 구성을 했구나를 조금 더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글씨가 좀 작게 써 있습니다만 좋은 건축주 되기란 무엇인가 집을 짓는 과정에 대한 이해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내용으로서 나쁜 건축주도 있느냐. 나쁜 건축주란 건축 과정에 대한 불만, 내가 뭔가를 했는데 아쉽다, 짓고 나서 물이 샌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가만히 보면 건축주 자신이 그런 부분을 미리 잘 관리하고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그런 상황을 피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는 건축주부터 필요하다라는 취지지 돈을 들여서 집 짓는 건축주가 나쁘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빕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나서 만족하고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두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나서 만족하신다,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든다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좋은 건축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 짓고 나서 만족하고 행복하기까지에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를 다음에 내용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집을 짓고자 하는가를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등장인물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집 짓는데 누가 등장한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등장인물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주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 가면서 대화해 가면서 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중앙에는 투자를 할 여러분의 그 자금을 쓸 건축주 입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건축을 서비스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지나다니시면서 볼 경우에 콘크리트를 치고 있다, 벽돌 공사를 한다, 아까 말씀드린 도배나 화장실에 관심이 있다 그런 부분보다 조금 더 큰 범위의 전공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공자들, 전문가들 역시 힘을 합쳐서 같이 건축주하고 굉장히 긴밀한 소통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들 건축주와 콘크리트 치는 사람, 벽돌 하는 사람하고의 관계로 이 오해하시는 일이 없게 우선 전공하는 전문가들하고의 교류가 필요하다. 이 강좌에 검색을 하시거나 이렇게 오다가 보면
학생들이 혹시 관심을 가지고 와 계시는 경우도 있고, 내가 대학에서 배우는 건축 또는 내가 대학에서 배운 내용은 이런 건데 집 짓는 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관심을 가지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건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여기는 실제 건축주가 그 자금을 투입해서 설계, 시공 과정을 거쳐서 건축주가 사용하기까지 또 그 가치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전공 영역에서 배우는 것 플러스 부동산 영역 또 도시 전공 영역에서 배우는 대지 관련된 이슈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폭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경제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차를 사러 딜러에 가시거나 자동차 대리점에 가시면 거기 놓여 있는 차는 대개가 최고급 옵션입니다. 이유는 최고급 옵션 차를 보고 나면 중간 옵션이 없는 차들은 허술해 보여서 사고 싶지가 않습니다. 집을 지을 때 여러분이 가지시는 초기의 생각은 중간 정도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내용을 보실수록 고급 옵션을 찾고 넣게 되는 게 누구나의 상식적인 흐름입니다. 그런 흐름 과정을 이해한다면 굉장히 많은 공사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기 좋은 집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살기 좋은 집 선택하시겠습니까? 방금 설명드린 대로 하나하나의 옵션은 이제 추가되는 경향이 많지만 다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분들은 싸게 짓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싸게 지은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는 수익성이 좋은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수익성이라는 것은 또 전혀 다른 측면의 많은 분석과 검토와 자동차를 살 때 옵션처럼 새로 짓는 집에도 들어가는 옵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건축 문화, 즉 모든 과정의 흐름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주변 환경에 대해 누구와 상의를 할 것인가. 건축주, 설계하는 이, 짓는 이, 또는 대지를 구입하는 것, 설계하는 것, 짓는 것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지를 구입할 때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구입하거나 건축사 또 시공 과정에 감리자가 등장하고요. 건축 시공자로서 토목, 건축 시공, 구조, 조경 등의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이러한 많은 전문가 중에 단계별로 누구와 어떤 상의를 해 나가는가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흐름에 대한 설명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강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우선 2장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